저는 영화,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은 동등한 수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이유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것이란 인식, 그래서 가벼울 것이란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잘 파고들면 말이죠. 어린이 대상으로 만든 작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더 신중히 기획하죠. 이번 영상은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토미너가 만든 건담이 되었습니다. 지오는 헤브라이어로 시온으로 발음합니다. 구약성서 사무엘기에 나온 단어로 좁게 보면 특정 언덕을 가리키는 지명이지만 넓게 보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앞으로 다가올 신성한 세계를 말하죠. 이 신성한 세계는 고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이스라엘 재건으로 이어진 시오니즘 운동이 여기서 유래되었죠. 유대인들이 여러 국가에서 탄압당의 뜻, 콜로니에 사는 스페이스노이드도 지구에 사는 어스노이드들에게 탄압당했습니다. 유대인과 스페이스노이드는 둘 다 자신들이 안주할 수 있는 신성한 세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죠. 기렌 자비의 모델은 아돌프 히틀러인데 아돌프 히틀러,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 생각하면 지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솔로몬은 기동전사 건담에 나오는 우주요새이자 지온 공국의 거점으로 자비 가문의 유일한 개념인으로 취급받는 도질자비의 권할입니다. 솔로몬은 구약성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는 신에게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유대교에서 지혜의 상징이지만 기독교에선 신과의 계약을 어긴 타락한 왕으로 여겨지죠. 도질자비의 평가가 한편으로는 좋은 아버지이자 참군인, 다른 한편으로는 전범이라는 극단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2차 대전 과다알 카날, 솔로몬 공방전에서 나왔단 말도 있습니다. 연방군은 솔로몬을 점령한 이후 이름을 콤페이토로 개명하는데요. 이건 일본어로 별사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방의 레빌 장군이 별사탕 같다고 붙인 이름이죠. 여담으로 콤페이토는 포르투갈어인데요. 정작 포르투갈어에서 콤페이토는 별사탕이 아니라 그냥 사탕이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번역을 잘 해야 하나봐요. 그라나다는 달 뒤에 있는 월면 제2도시로 키시리아 자비의 관할입니다. 이 이름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주에 있는 그라나다에서 따왔죠. 이베리아 반도 최후의 이슬람 왕조인 나세르 왕조의 수도였기도 하며 레콘키스타 최종 등장인 그라나다 전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레콘키스타는 718년부터 1492년까지 벌어진 여러 기독교 국가들의 전쟁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 활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의 레콘키스타의 원래 제목은 지의 레콘키스타였죠. 달민족의 재정복 활동이 이 작품의 테마죠. 아바오아쿠는 1967년에 출간된 호르에 루이스 보르의 새 소설 상상동물 이야기에 나오는 환수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읽으면 아바오아쿠로 읽는 게 낫겠죠. 아바오아쿠는 인도 치토르에 있는 승리의 탑에 사는 환수로 탑에 나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같이 탑을 올라가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점점 빛을 되찾아 꼭대기에 이르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탑에 올라간 사람은 니르바나, 즉 열반에 들어 그림자가 사라지죠. 이 순간 아바오아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첫 번째 계단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자를 기다리죠. 자신이 꿈꾸던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요. 건담에서 아바오아쿠는 원래 채굴광이었지만 지온이 군사 요새로 개조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채굴광으로 바뀝니다. 아바오아쿠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던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깨달음을 얻듯 전쟁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바오아쿠의 소망은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전란에 다시 휘말린 순간 이곳의 이름은 제단의 문으로 바뀝니다. 제단은 프랑스 동북부의 도시를 독일식으로 읽은 것으로 이 도시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면에 있기에 오랜 역사를 거치며 분쟁에 시달려온 도시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원 분쟁 때문에 계속 이름이 바뀌는 이 땅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요? 폰 브라운은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그라나다 반대편에 있는 제1 월면 도시입니다. 설정상 암스트롱이 최초로 착륙한 장소라고도 하죠. 이름은 베르너 폰 브라운에서 따왔습니다. 그는 마샬 우주비행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아폴로 기획에 사용된 세턴 V 로켓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건담작 중에선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의 본사가 있는 땅이니 기술자 이름을 따온 거겠죠.
티탄즈는 영어로 읽으면 타이탄즈라고 합니다. 티탄은 그리스어 표기로 티탄 신족을 표현하는 말이죠. 티탄 신족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우라누스와 가이아가 낳은 12명의 신을 말합니다. 티탄 신족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누스를 추방하고 지배권을 손에 넣었으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12신을 이끌고 아버지의 지배권을 박탈합니다. 지온 잔당을 척결한다고 항상 주장하던 자미토프 하이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렌잡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기렌은 우주 이민자인 스페이스노이드의 선민주를 내세웠고 자미토프는 지구 원주민인 어스노이드의 선민주를 내세운 정도의 차이뿐이죠. 둘 다 대중을 이용하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땅을 상징하기 위해 티탄즈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자미토프의 진정한 목적은 지온 잔당 토벌이 아니라 지구의 경제 구조를 파괴하여 지구의 기득권을 흡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구 환경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커와 자마이카는 이 뜻을 읽지 못했고 나중에는 없는 지온 잔당을 만들어가며 지온 잔당을 토벌했죠. 정작 멀쩡한 지온 잔당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에우고라는 자미토프의 계획을 반대하는 최대 변수가 태어납니다. 자미토프는 폭주하는 바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시로코를 데려오지만 시로코는 기회를 보다 오히려 자미토프를 죽여버리죠. 시로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남동풍을 말합니다.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지중해 수분을 흡수하여 이탈리아 남부에 비를 뿌리죠. 문제는 시로코가 다막에 붉은 모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비가 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현지에선 피의 비라고도 하죠. 토미노 감독의 인터뷰에 하면 팝티머스의 유래는 그리스어인 밥티스마에서 왔는데 밥티즘은 세례라는 뜻이며 순교는 피의 밥티스마라고도 합니다. 즉 밥티머스 시로코는 피의 세례란 뜻이고 그가 그리프스 전역에 피의 바람을 몰고 오니 이만큼 잘 지은 이름도 없겠죠. 에오고는 반지구연방 조직의 약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98년부터 지구연방의 표기가 Earth Federation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우고의 표기도 A, E, F치로 약자가 바뀌어야 하지요. 하필 98년에 지구연방의 표기가 바뀐 이유는 건담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UN과 표기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정작 생각도 않던 에우고에서 문제가 터져버렸고 썰라이즈와 반다이는 이를 슬쩍 뭉개버립니다. 비슷한 이유로 지온의 표기도 해외 진출하면서 은근슬쩍 변경되죠. 제타 건담은 정말 세력 구도가 복잡한 어른의 작품입니다. 티탄즈와 에오고는 같은 지구연방 조직인 것도 모자라 티탄즈의 자미토프 하이만은 무력과 경제 붕괴시켜 인간을 우주로 보내고 지구의 자연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으며 에오고의 목적은 샤 연설에 의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우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즉 이 두 조직은 조직과 계통, 심지어 목적마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수단뿐이죠. 게다가 제타 건담에서 자미토프를 비난하던 샤아는 역습의 샤아에서는 오히려 자미토프 사상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기렌자비의 사상에 자미토프가 감화되고 자미토프의 사상에 샤아가 감화되었다. 자비가가 이끄는 지원을 증오하던 샤아가 이를 그대로 이어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상은 그대로 후대로 이어져서 콜로니 떨구기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기술 턴에이 건담에 월광적으로 이어집니다. 즉 토미노의 건담은 지구를 자연에 돌려주자는 메시지를 위해 만든 것이며 환경위기에 시달리는 우리 입장에서 새겨볼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대체 얼마나 멀리 내다본 겁니까? 이 할아버진. 엑시즈는 1년 전장에서 패한 지온 잔당의 근거지이자 그 조직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축이라고 읽을 수 있죠. 이 자들은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삼국 동맹을 맺는데 이를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뜻은 이탈리아와 독일연합, 로마와 베르린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회전한다는 뜻으로 이를 감안하면 모티브는 나치 잔당이겠죠. 짝중에서 엑시즈는 에우고와 티탄즈와 엮여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그랬단 말이죠. 잔스칼은 인도 북부의 지명이죠. 잔스칼 제국은 마리아 피어 아모니아가 여왕인 국가이지만 실권은 폰세카가치가 잡고 있습니다. 잔스칼은 티베트 불교의 종교적 영향이 아주 강했던 지역이며 빅토리아 건담의 잔스칼 제국도 종교의 힘이 아주 강한 국가이죠. 또한 체제는 일본의 정치체제를 본단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군주인 천황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실권을 쥔 것을 빗댄 것이죠. 시로코는 전후의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빅토리 건담에선 마리아, 턴웨이 건담에선 디아나가 지배자가 되죠. 아무래도 토미노 감독이 건담을 만들기 위해 인도에서 취재한 게 많아서 인도의 지명과 유래가 유난히 많아요. 그 유명한 인도 귀신도 있고요. 꼭
토미노 감독만이 아니라 다른 창작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담아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을 모티브를 통해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고유 명사들은 소설, 만화, 영화를 넘어 신화,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있죠. 단순히 따오기만 다 모를까, 그것이 잘 녹아들어 있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광으로서 이런 이유를 찾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죠.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